안녕하십니까. 조사하면 단어와. 저는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입니다. 네, 저는 오동진입니다. 제가 사실은 리얼미터 TV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출연 안 하고 조사하면 단어와 채널에서는 오동진 평론가님 그리고 스포츠 분야의 여러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채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 이슈가 생겨서 오동진 평론가님과 제가 사실은 원래 사석에서는 형 동생 하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제 동기 김어준 공장장 못지않게 워낙 좌파라는 얘기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공석에서는 제가 조금 멀리 하고 있습니다만 잘하셨어요. 특별 이슈가 생겼습니다. 영화제가 지금 위기죠. 위기라는 이유 때문에 그 전에 제가 한 달 전쯤, 몇 개월 전쯤에 그 조사면 다나와에서 발표했던 것이 영화제 인지도 조사였었어요. 네. 그래서 뭐 부산 영화제가 50점 몇 프로 나왔고 쭉 나왔었는데 그 순위 결과 발표에 대해서 아무래도 하위권 영화제들이 불만이 많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사실은. 예컨대 부천 영화제 같이 오래된 영화제가 DMZ 영화제보다 좀 낮게 나타났거든요. 이게 뭐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결과 때문에 불만이 많고 심지어 리얼미터의 그 조사가 영화제에 대한 예산 운영을 재편하려는 정부의 예산을 문광부의 책동이다, 문광부의 음모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황당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리얼미터 대표로서 여론조사를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를 그렇게 과대평가하셨다니 영화계 또 그런 지적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분노의 지들어가고 네, 아닙니다. 리얼미터는 매주 뭐 한 몇십 문항, 많게는 뭐 몇백 문항씩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문항 딱 넣어서 사실 조사원 단화의 주요 컨텐츠가 또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제의 인지조사를 한번 해본 건데 그 문화나 영화에 대해서 늘 조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동안에 영화 개봉 영화 순위를 오동진 평론가님 통해서 발표를 해왔죠. 네. 이것도 그냥 그대로 가죠. 뭐 끊지 마시고. 감기 왔나? 그런데 요번에 그 조사를 하고 나서 이제 오 평론가님 통해서 전화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영화계 관계자분들의 얘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이게 정치권에서만 있는 음모론인데, 이게 늘 우리 리얼미터의 숙명이구나. 왜냐면 하위권으로 나온 영화제 관계자분들께서는 좀 화가 나시겠죠. 그렇죠.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거를 음모론하고 연결시킨 건 옳지 않다. 아무리, 뭐랄까요. 지금 세상이 좀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지만, 이 건은 아닌데, 제가 참 설득하기가 참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리얼미터 대표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셨으니까 이 조사는 전혀 문광과 상관이 없고 전혀 정부의 의지와 상관이 없고 용역이라도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리얼미터 용역 그 의뢰가 많이 안 들어옵니다. 특히 정권 교체가 된 다음부터는 이 국민의힘이랑 좀 친하게 지내야 될 것 같아요. 조사 용역이 잘 안 들어옵니다. 돈을 버셔야 되는데. 자, 이번 조사가 조사 제목이 국내 영화제의 축소 또는 폐지의 동인,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거였죠. 조사 결과가 저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두려웠어요. 그 보기가 이제 총 5개였고요. 잘 모르겠다라는 보기까지 6개. 가장 많이 이제 나온 응답 결과는 신임 지자체장들의 전임자 사업 흔적 지우기 3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보기가 한 2위나 4위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32.9%는 굉장히 높게 나타난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2위가 영화제 간 차별성 부족 및 부실한 콘텐츠. 저는 이 보기가 1위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만큼 우리 국민들께서 이 영화제에 대해서 그래도 관심이 좀 있으시구나. 그래서 리얼미터에 이번에 응답을 한 사람들이 정치적 고관여층에 속하나요? 어떤가요? 정치적 고관여층이 맞죠. 왜냐하면 여론조사 응답률이 요즘에 이제 자동응답값이 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명 하면 95명.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 끊습니다. 리얼미터라고 하면 더욱이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 기사를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세상에 관심이 많고.
2위하고 1위하고의 격차가 2배 정도 나타나기 때문에 거의 2배 나타났습니다. 네, 이거는 신임 지자체장들의 전임자 사업 흔적 지우기라고 응답하신 분들의 응답이 매우 높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아마도 강릉영화제와 평창영화제를 생각하신 것 같고요. 그 강릉영화제와 평창영화제는 강릉 지역 자체가, 그러니까 강원도 지역 자체가 정권이 바뀌면서 거기도 권력이 바뀌었고, 권력 지형도가 바뀌면서 바로 없어졌거든요. 평창영화제는 남북영화제였고, 그거는 김진태 도지사가 공약사항이었고, 없애겠다고. 강릉영화제는 잘 되고 있었는데, 역시 강릉시장이 새로 바뀌면서 바로 없어졌죠. 그러니까 아마 그 점들을 잘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최근에 전주영화제가 이제 집행위원장이 바뀌었고, 거기도 민주당 출신의 시장입니다만, 경선 과정에서 좀 말이 많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당의 문제가 좀 없어진. 왜 전주 문제는 영화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넘어간 듯한 것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주 영화제도 그렇게 전임 시장에 대한 사업 흔적 지우기의 모습으로 응답자들이 보신 거죠. 그러니까 너무 급변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소프트 랜딩에서 한 뭐 2, 3년 후에 다시 뭐 재검토를 하겠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 없앤다 이러니까 사실 그 도에서는 도민들이 영화제를 또 많이 참여도 하고 관심 있게 봐왔을 텐데 어떻게 보면 뭐 수익을 떠나서 이 문화사업 자체가 없어지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요. 이런 문화행사는 한 번 멈추잖아요. 문화행사는 속된 말로 백도어가 불가능해요. 한 번 뒤로 가면 다시 못 옵니다. 주식시장에서 얘기는 백도어가 아니라 윷놀이 할 때 백도. 근데 발음을 지금 백도어라고 하셔가지고. 백도. 네,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멈추면 못 가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거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시장이나 도지사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한 해 쉬었다가지? 한 해 쉬었다가 멈춥니다. 그럼 못 가요. 그러니까 이러한 행사를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제 강릉이나 평창에서.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언젠가 되면 또 얘기할 거거든요. 문화행사 한번 할까? 그래서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제천영화제, 집행위원장 하셨고, 또 우리 오평론가님께서 집행위원장 하실 때 저를 집행위원 추천해 주셔가지고 잠깐 했습니다. 근데 거기도 오래 했죠. 한 이제 6년 했나. 근데 거기도 지금 문제가 있다면서요? 거기 위원장 해임됐고 사무국장 해임됐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했죠. 거기도 아까 소프트 랜딩 얘기하셨는데 바로 해임시키지 않고 문제를 정리한 다음에 얘기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비교적 다짜고짜 해임시켰죠. 그것도 뭔가의 어떤 그러니까 부정적 변화를 모색하는 어떤 가운데서 빚어진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렇게 되면은 가장 인지도가 높은 부산영화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위기설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 여파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성호 집행위원장님, 오히려 이 그만두실 때는 차라리 그냥 오평론가님처럼 팍 던지고 나오셨어야 되는데, 잘렸네 그냥. 표표히 던지고 나와야죠. 그때 멋있었어요 여기 나오실 때. 자, 그다음에 3위는 코로나19 대규모 행사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4위가 관객 유치, 경제적 효과 등이 지자체의 기대에 못 미쳐서. 그렇죠. 이럴 수도 있죠. 이거는 뭐 늘 그럴 수 있죠. 그 지자체 시장과 지자체 시의원 의회의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죠. 그건 있을 수 있는 답변이고요. OTT 확대 등으로 영화제에 대한 수요 축소. 요거는 약간 산업을 좀 거대 담론으로 보는 것 같고요. 제가 눈여겨본 게 2위를 차지한 영화제 간 차별성 부족 및 부실한 콘텐츠. 여기에 답변을 하신 분들이 16.3%라는 얘기도 영화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약간 자성의 목소리를 가져야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약간 뼈아픈 지적이거든요. 물론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뭔가 이게 지금 뭔가 볼트를 죄고 있는 건 분명한데 내부도 약간 동력을 좀 예전보다 좀 상실한 건 사실이에요. 제가 항상 지적하는 건 전국에 240개 영화제가 있거든요. 많죠. 엄청 많네요. 하여튼 많은데 많은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다. 많은데 영화제가 다 똑같아요. 개막식 하죠. 레드카펫 깔죠. 연예인들 들어가죠. 사진 찍죠. 그다음 개막 행사도 하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좀 예를 들면 제가 제천영화제 할 때 개막식을 그냥 쇼를 했어요. 다른 거 없이. 그러니까 뭐 의전 행사 없이 뭐 뮤지컬을 한다든가 이렇게 개막식을 했거든요. 그런 좀 말 그대로 차별화된 콘텐츠를 계속 개발하려고 하는
필요성이 있어야 돼. 그런 그렇죠. 노력이 있었어야 됐다. 그런 필요했다는 것을 보고요. 지자체의 의존형이 강하다 보니까 지자체장, 잘 아시잖아요. 시장이나 시의원이 마이크를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개막식을 의전형으로 할 수밖에 없는, 네, 의전. 아시죠? 의전 네, 되게 네. 중요하잖아요. 누가 어디 앉느냐, 누가 몇 번째로 들어가느냐. 그 잘못하면 시장 예산 줄이고 뭐. 요게 이제 지자체 의존도가 강해서. 맞습니다.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동진 평론가님께서 지금 현재도 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몇 개 맡고 계십니다. 저는 작은 영화제를 하고. 예, 오동진 평론가님께서는 여기에서는 아주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안 믿기시겠지만 영화계의 김어준입니다. 말을 안 들어요. 예, 의전 잘 안 지킵니다. 예, 그래서 그거 기억나네. 제천영화제 때 포스터 갖고 또 말 많았잖아요. 포스터를 그거 자료화면으로 여기 어딘가 나가고 있을 겁니다. 남자 누디티를 했는데 호수에 뛰어든 8월에 하는 행사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말이 많았죠. 그거 가지고 이제 시장이 그만두라 말하면 이런 얘기도 있었죠. 결국은 이제 그것을 시작으로 이제 해고 압박을 받고. 굉장히 실험적으로 다양한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막식을 모비딕이라는 뮤지컬로 했는데 시장한테 마이크를 줄 시간이 없잖아요. 그 뮤지컬을 하니까 거기에 불만을 많이 표시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내 행사인데 시장이 봤을 때 이건 내 행사인데 나를 소개 안 시켜 이런 거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냥 행사 자체가 잘 되면 내가 좋은 게 아니라 시장이 좋고 시의회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가 뭔가 앞에 나서고 무대에 나서야지만 자기가 임기가 이제 한계가 있는 임기직 시장이니까 그렇죠. 그런 정치적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거죠. 지금 집행위원장 혹은 뭐 이제 감독을 하시는 그 영화제가 저는 지금 들꽃 영화상을 하고 있고요. 작년까지 이제 부산 필름 콘텐츠 마켓 그 위원장을 했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사를 제가 많이 해본 결과 제천도 하셨고 제천도 예전에 했었거든요. 환경영화제도 했었고요. 네. 하실 때는 다들 조금 독창적인 그런 캐릭터가 있었는데 네, 근데 부담스러워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좀 후회하고 좀 반성하는 건 너무 급격하게 바꾸려고 했었어요. 좀 차근차근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좀 그때만 해도 이제 정신이 못 돼서, 개막식 없애고, 레드카펫, 무슨 레드카펫, 그냥 뮤지컬 올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게 혁신적으로 보이긴 했습니다만 기존의 관행과 부딪히니까 아무래도 갈등 구조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요. 조금 점진적 변화를 영화제들이 모색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부산 영화제가 레드카펫하고 막 화려하게 막 배우들 다 데리고 가잖아요. 부산 영화제니까. 거기는 한국 최고의 영화제니까 그렇게 가도 되고요. 다른 영화제가 꼭 그걸 그대로 롤모델을 삼아서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차별성 부족이라는 표현에 여러 좀 생각들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신임 지자체장들의 전임자 사업 흔적 지우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강원도란 말이에요. 이제 네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이제 강원도 김진태 지사와 여러 이제 기업들, 문화 단체들 갈등 이제 논란이 있는데 평창영화제는 조직위원장이 문성근 씨예요. 그리고 집행위원장은 배우 방원진 씨지만 어쨌든 문성근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우리나라에서 흔히 우파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적대시하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문성근 조직위원장이 당시에 그래서 강원도 도지사 바뀌자마자 조직위원장을 내려놨어요. 내가 조직이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조직위원장을 바꿔라. 그래서 물러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태 지사의 어떤 일성은 어쨌든 예산을 낭비한다, 평창이. 그런 측면에서 계속 이어갈 필요가 없는 영화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게 이제 4회까지 갔는데, 보통 영화제가 3회 넘어가면 이제 안정 구조로 가거든요. 좀 더 가봐야 되는 거죠. 원래 평창영화제는 남북영화제고, 남북한 교류를 위해서 최문순 전 지사가 의지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가깝잖아요, 북한이랑. 평창 올림픽도 했고. 네, 안타깝게도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 북한이 영화를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기자재가 딸리고 디지털라이징이 안 돼 있고 돈이 없고 쿠바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북한 영화를 갖다 틀 수 없으니까 사실 남북 영화제는 안 되겠죠. 그런데 평창 영화제가 만약 계속 존재한다면 북한과 영화적 교류를 할 수 있겠죠. 지원도 하고 인력도 지원하고 새로운 선진 기술도 가르쳐주고
이게 사실은 남북한 협력 모드를 만든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었던 게 평창영화제입니다. 근데 재정적으로 힘든데 어떻게 해? 근데 사실은 재정적으로 그 도 자체가 지원하는데 이번엔 레고랜드로 저 얼마를 까먹었어요.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맞죠? 네, 거기 조적 지원로만 대주면 평창영화제는 유지됩니다. 예산이 한 20몇 억? 그렇죠. 한 20억 정도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근데 막 돈 팡팡 쓴 거 아닙니까, 문성근 씨? 문성 뭐 그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왜곡된. 아, 그렇습니까? 문성은 씨는 돈을 쓰는 분은 아니죠. 아, 그렇습니까? 아, 개인적으로 또 잘 아시는. 뭐 월급 같은 거 안 가져갔을 거예요. 네. 정말 의지를 갖고 아버님이 북한을 왔다 갔다 하신 분이잖아요.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 초석을 놓으시려고 했던 분이라 그 유지를 따르려고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운신의 어떤 행보를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정치적인 포석이었어요. 평창영화제 없앤 건. 강릉영화제는 네. 부산영화제를 만든 김동호 전 위원장이 만든 영화제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테크노크라트 중에서 상위 테크노크라트, 영화제를 만든 데서는 최고의 선수가 김동호 위원장이거든요. 그쵸. 그분이 강릉영화제를 만들어서 제가 농담에 전화 한 통화로 사랑을 부르시는 분이에요. 정우성 씨한테 전화해서. 네. 일주일 후에 개막식인데 올 수 있지? 그리고 끊으시면 정우성 옵니다. 예. 이번에 작년에 안 온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는데 그게 이정재였어요. 누구요? 이정재. 이정재. 그래서 이정재 왜 안 올까 했더니 이제 헌트 때문에 그게 터졌잖아요. 터졌죠. 네, 그래서 뭐 워낙 바쁜 일정이어서 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작년에 못하고 재작년에 한 얘기를 한 거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선수급 주자가 만든 영화제를 단칼에 없앤다. 네.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해외에 있는 모든 베를린 영화제, 칸느 영화제, 집행위원장, 프로그래머 다 왔거든요. 네. 강릉을 국제적 도시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에요. 네. 강릉이 해변이 있고 좋잖아요. 거기 또 무슨 커피하우스도 있고 네. 좋잖아요, 강릉이. 그래서 깐느처럼 키울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그걸 왜 없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이 전임전적 지우기란 답변이 대구 영북, 그러니까 국민의힘 본산인 대구 영북에서 39.6%로 가장 높아요.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이념이나 뭐 이런 오히려 광주 전라가 낮아요. 네네. 이거 독특한 지역별 조사다. 왜냐면요, 광주에서 영화제가 잘 안 됩니다. 광주 영화제 못 들어보셨죠? 광주 영화제 있었어요. 근데 없어졌죠. 광주가 영화제가 사실은 지역 간 혼합이 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스텝이나 또는 영화제 어떤 여러 가지 그 로케이션은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지만 이른바 프로페셔널급의 전문가들은 중앙에서 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앙과 지방 간의 호환이 잘 이루어지는 그 행사가 영화제예요. 네. 광주가 여기 이제 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광주는 지역적인 특성상 광주 민주화운동이 있었고 그 아픔이 많았던 데라 그 공유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분들이 많고 광주 자체에서 뭔가 개발하려고 하는 자기의지가 굉장히 강한 분들입니다. 전주영화제는 집행위원장이 정준호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의외예요. 정준호가 집행위원장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있을 수 없죠. 그렇죠. 배우가 집행위원장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예컨대 그가 전문가냐 전문가가 아니냐 이것도 사실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비전문가가 집행위원장이 됐어. 근데 그가 또 인기 있는 스타야. 그럼 주변에서 막 도와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준호라는 개인에 대해서 불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정준호가 위원장이 되는 과정에서 전주시장에 독단적 행동이 있었어요. 밀어붙였죠. 잘 꽂았죠. 근데 이사회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집행위원회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약간 동의를 구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내가 정준호 좋아하니까 정준호가 오면 영화제가 막 대중적으로 더 뜰 수 있으니까 무조건 시켜라고 된 거죠. 요거는 구태의연한 사실 구태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구태의 정치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정준호가 위원장이 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를 꽂는 그 낙하산식 인사가 문제였던 거죠. 조금 생뚱맞긴 해요. 전주영화제 캐릭터랑 정준호의 캐릭터랑 딱 맞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정준호 씨가 약간 이런 행정적
뭔가 문화행사에 약간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본인도 의지가 강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본인은 의지가 강한데 시장은 밀어주고 그렇죠. 약간 부담이 있더라도 일단 하고 보자. 정준호 씨 입장에서는 하는 게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맞는데 시 입장에서는 조금 영화계가 지금 약간 어색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약간 좀 조율을 해서 약간 좀 시기를 좀 두고 뭔가 그러면 스킨십이라는 걸 좀 하잖아요 보통. 정준호 씨는 정준호 씨 나름대로 어울리는 영화제가 있을 텐데 또 다른 곳에. 만약에 정말 그렇게 가게 됐을 때 정준호 씨가 스킨십을 좀 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늘려주고 그쵸. 시장도 좀 절차적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내용적 민주주의도 가져갈 수 있게끔 여러 절차를 가져가고 그랬었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일이. 뭐 검찰 출신이 집행위원장 안 되게 다행이죠 뭐. 네. 이번에 이제 특별 사면 과정에서도요. 제가 이제 오늘 점심을 국민의힘 관계자, 고위 관계자랑 이제 먹었는데 저는 이제 두루 민주당 분들하고도 이제 먹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국민의힘 이제 전직 고위 이제 인사들도 이번에 사면복권 못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검찰 출신들이 사면복권 많이 돼가지고 갑자기 어디 당협위원장 되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거 뭐지? 네. 자리가 없으니까 네. 그들까지도 사면시켜주면 정치권, 뭐 문화계 다 요즘에 굉장히 생소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화계까지 검사가 들어온다. 네. 그럼 오히려 시장이나 뭐 도지사가 꼼짝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중앙지검장 출신인데 제천영화제 집행위원장 돼서 누가 건드리겠어? 그 검사 출신들이 하찮은 영화제 안 하려 하죠. 더 권력을 잡는. 지금부터 저 로스쿨 가셔가지고요. 검사 일단 된 다음에 다시 집행위원장 하세요. 절대 안 잘립니다. 올해 환갑됐는데. 그래가지고 만약에 시장이 뭐 이전 따지고 바로 압수수색 들어가면 되잖아요. 정말 개 같은 세상이다 진짜. 이거 박동희 기자 막 던져야 되는데 이거 좀 던져주세요. 그래야지 이거 조회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도 서울이 전임자 흔적 지우개 35.7%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아니다. 대구 경북이 제일 높구나 진짜. 제일 높다는 말씀 아까 드린 거고, 근데 수도권에서 그래도 평균보다는 높은 점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인천, 경기도 마찬가지. 부산, 울산, 경남이 25.8%인 이유는 여기는 부산 영화제가 그렇죠. 안정적으로 있으니까 그걸 제가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서당계 지금 몇 년이에요? 조사단으로 지금 한 5년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사 분석사 자격증 3급 정도. 이거 발표할 때 뭐 이건 어디에서 얼마나 조사했고 뭐 표본 오차 얼마나 이거 꼭 얘기해야 된다고. 이거 자막으로 이제 깔아주실 거고요. 이거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니까 이거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자막으로 이제 나가니까. 어쨌든 총평을 한번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총평을 해보신다면 이 영화제와 관련돼서 여론도 사실 국민 여론도 그다지. 그럼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국민 3명 중에 1명. 그리고 응답자 중에는 거의 절반가량이 이 신임 지자체장들의 전임 사업 흔적 지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우려하고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 10명 중에서 3명이. 네. 그리고 이제 한 2분 정도는 영화제도 좀 내적으로 좀 바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문화 강국인데 이건 이 정도는 좀 뭐 적자 뭐 20억 예산에서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투자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내적 동인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집행위원도 해보셨고 이사도 해보셨으니까 이사회를 좀 개방화시킬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의 의존도를 좀 줄이고 민간 기업이 한 2개 정도나 들어가고 사회단체 들어가서 이사회가 팍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어떤 안건 가지고. 그래서 서로 합의가 안 되면 표싸움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민주주의자 정치잖아요. 그쵸. 영화제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뭔가 결정해야 될 때가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사회를 좀 개방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자체 의존도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이런 것도 줄이고요. 정부가 막 밀어붙이는 것도 줄일 수 있게끔 해야죠. 검사 출신 중에 영화 좋아하는 분 빨리 섭외하세요. 마무리 하시죠. 이 코너는 이제 오평론가님 코너니까 제가 오늘은 그런 놈의 검사를 찾지를 못해서 조사하면 다나가 영화에 대한 무궁한 관심을 갖고 있고 영화와 영화제의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미 있는 조사를 계속해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이택수 대표 직접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가끔 불러주시면은 제 사무실이 바로 여기 5m 옆인데 오랜만에 대표시니까 출연료는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계좌번호 보내주면 PD님께서 한
100원은 주시겠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